안녕하세요, 코리아 현입니다. 아내와 저 모두 30대에 퇴사하고 이민 갔다가 해외에서 둘째 낳고 육아하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최근에 또 이사해서 우리나라의 완벽한 주거 모델이라고 하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딸둘 아빠 40대 가장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안 했고 한국 돌아와서 다시 하고 있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얘들아 뛰지마! 캐나다에서 하우스 살면서 좋았던 건 아이들한테 뛰지마 이런 잔소리는 많이 안 해서 좋더라고요. 아이도 저희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차라리 뛰고 싶으면 지하에 가서 실컷 뛰라고 했었죠. 캐나다에서도 콘도에 살았다면 물론 또 잔소리 계속 했겠죠. 나무로 지어진 작은 콘도 같은 경우는 윗집 강아지 걷는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대마초 냄새도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럼 하우스 같은 단독주택에 살면 소음에서 해방된다? 뭐 그건 아니고 또 다른 유형의 소음은 있어요. 늦은 밤에 옆집 야대에서 영화 크게 틀어놓고 야외 관람 한다거나 뒷집 야대에서 사람들 초대해서 늦게까지 노래 크게 틀고 술 먹고 놀면 시끄러워서 막 잠 못 자겠고 미칠 때는 있었죠. 세계 어느 나라든 남을 서로 배려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특히 한국에서 심각한 층간소음, 담배 냄새가 환기구를 통해서 넘어오기도 하고, 근데 여러 갈등 중에서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정신을 미치게 만들죠. 지금은 저희도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아파트에 살고 있죠. 전에 살던 집에서는 밤마다 윗집 개가 그렇게 짖어대고, 지금 이사온 집은 밤에 한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런닝머신을 뛰는 건지 아령을 들었다 놨다 뭔 헬스를 하는 건지 툭툭툭툭 찍찍찍찍. 전 잠이 쉽게 들어서 솔직히 잘 못 듣는 편인데 희여사는 잠자는 데까지 오래 걸리기도 하고 한번 깨면 못 자기도 하고 소음에 예민해요. 그렇게 소음 때문에 고통받아요. 우리도 당할 때 그 고통을 알기에 아이들이 조금만 뛰어도 뛰지마 하고 잔소리하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매트도 더 구매해서 바닥에 깔았고, 아이들이 저녁 8시 이전엔 무조건 잠드니 그 이후엔 소음을 거의 내지 않아요. 겪어본 사람들만 안다는 아파트 층간소음.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할 게 아닌 게 꾸준히 사건 사고가 발생되고, 며칠 전에 서울 어디에서 또 층간소음으로 또 빌라에서 살인도 나고, 우리나라 인구 절반 이상이 보금자리로 살고 있는 아파트, 그만큼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죠. 왜 유독 아파트나 빌라 같은 거주 공간에서만 소음이 심할까? 구두 막 힐 신고 일하는 회사 건물에서는 왜 위층 소음이 잘 없을까? 있어도 뭐 조금 나는 정도? 보통 건물 지을 때 벽식 구조, 기둥식 구조 이런 유형이 있는데, 벽식 구조로 지은 건물은 위아래층이 벽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벽을 타고 위아래로 소음이 퍼진단다. 기둥식 구조는 기둥으로만 위아래층이 연결되어 있어서 소음이 기둥으로만 타고 가서 소음이 훨씬 적다고 한다. 그러면 뭐 답 나온 거 아닌가? 기둥식 구조로 다 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꺼려한답디다. 누가? 건설사가. 기둥식 구조는 기둥이 되는 보의 두께만큼 층간 높이가 더 높아진대요. 한 층을 만드는데 40cm 더 필요하대요. 자재도 많이 써야 하니까 공사비도 비싸져서 기둥식 구조는 시공사가 선호하지 않는데요. 어차피 건축법 때문에 건물 높이는 제한이 있으니 벽식 구조로 지어야 같은 높이 안에 더 많은 가구 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90년대 일산, 분당 막 신도시들 생겨나기 시작할 때 아파트를 갑자기 많이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벽식 구조로 많이 지었다고 하네요. 그럼 돈 많이 벌어서 비싸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층간소음에서 해방이겠다. 최근에 서울 한남동에 있는 100억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애들 발 다 잘라버린다고 위층 주민을 협박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죠. 그 100억짜리 아파트도 벽식 구조라던데 비싼 자재를 때려받고 100억을 써도 층간소음을 못 잡은 거잖아요. 물론 뭐 층간소음으로 인해 협박과 살인 등 극단적인 방법은 분명히 잘못됐어요. 하지만 아래층 사람도 처음부터 망치 들고 찾아가서 협박했을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양해를 구하고 쪽지를 붙이고 별짓을 다 해도 개선이 안 됐으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버티다가 미쳐버린 걸 거예요.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층간소음에 오랫동안 시달리다가 참고 참다가 결국 경비실에 부탁해서 윗집에 연락했는데 윗집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랫집 애들 뛰는 소리가 진동이 벽 타고 위로 올라온 거였고, 당연히 소음의 주체가 바로 윗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닌 경우들.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결국 고통받는 사람이 떨어져 나가 이사를 가죠. 아무리 멘탈 강한 사람도 몇 년 동안 시달리면 미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 구체적인 법과 규제가 생겨야 하겠지만 현재는 개인이 노력해야 하는 현실인 거죠. 관리사무소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하거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를 찾으면 됩니다.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갈등도 중재해 줍니다. 위원회 결정으로 층간소음 피해가 인정되면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7개월 걸려. 7개월 소요된대요. 대한민국 아파트 문화가 좋기 50년은 넘었을 텐데 아직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나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건 다 이유가 있겠죠.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의심하게 되는 층간소음, 남을 배려하는 좋은 이웃 만나는 것도 복이다. 내 복이다. 오늘은 층간 누수로 고통받는 가족의 브이로그입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족그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네네. 들어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것 좀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일단 아래층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시잖아요. 네. 그냥 저도 말로만 들었어가지고. 예. 심하네. 지금 현 상태가 이래요. 지금 이래요? 자, 그래서 지금은 뭐 젖어 있는 건 없어요. 항상 물은 지나가고 나면 흔적을 남겨요. 정확한 건 아닌데 제 느낌상으로는 방수 문제로 지금 보여요. 방수. 예. 누수라는 게 꼭 수도에서 막 터져갖고 그게 누수는 아니에요. 네. 방수 문제라는 게 뭐냐면 욕실 바닥에 여기서 사용하는 물들이 네. 저 배수가 안으로만 100%다 빠지면 괜찮은데 일부 물들이 타일 바닥층으로 어디선가 스며들면 그게 누적이 돼갖고 누수로도 이어져요. 뭐 비용이 얼마고 저 이제 만약에 이렇게 욕조까지 하면 얼마예요? 욕조 여기 새로 시공하는 비용까지 하면 여기 한 600만 원 나와요. 뭐 옆에 뚫어가지고 하는 그걸로 하는데. 그래서 45정도 잡으셔야 되고 일단은 저도 오늘 일단 오늘은 제가 가보겠습니다. 일단 가급적이면 욕조에서 물 사용은 조금 금하시고 저 안방에서 거기서 물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실에 또 넣었어. 잠잠하다가 우리가 이사를 와서 문제가 됐던 이유가 안 썼기 때문이야. 안 썼기 때문. 방수는 쳐져 있는데 이 방수가 이 위에까지 높이 쳐져 있진 않아요. 이 바닥에서 항상 요만큼 높이까지밖에 안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차오르면 그 수위를 넘어서서 이렇게 옮겨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배수가 위치이고 욕조 이 배관이 있죠? 예? 네. 배관이 네. 꽂아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그럼 바깥으로 다 튀어나와. 그러니까 물을 쓰면 이 밑으로 이렇게 차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은 이 파이프가 경화가 되면서 줄어요. 호스를 깊숙이 꽂아놔야 되는데 짧게 꽂아져 있던 게 그냥 이렇게 올라왔구나. 빠져버린 거지. 그냥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해하셨죠? 그렇지. 지금 영화 먹으러 가야겠네. 집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아 진짜 우리는. 유일하게 제일 문제 없었던 집은 있었냐? 뭐 캐나다 집은 문제는 따로 뭐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는데 인테리어 하다 그냥 그것도 우리가 일 벌린 거지. 그러니까 일 벌려서 문제가 만든 거고. 이 집은 일 벌린 것도 없는데. 여기도 손 대고 싶었다고 손 안 대고 그냥 이사하지 말고 살아. 근데 우리가 이사해가지고 집을 제대로 보고 샀으면은 그런 일이 안 생겼겠지. 근데 제대로 볼 수가 있냐 저걸? 근데 욕조에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언지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확실히 좋네. 어쨌든 저 누수에 관한 게 저렇게 바꿔가지고 만약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잖아. 며칠 전에 공사한 거 그거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정원아, 칼이 다 됐어. 이제 나오자. 방수로 인해서 누수를 잡고 이만한 상흔이 생겼으면 물이 안 새면 되지. 잘 잡혔기를. 이거 그냥 빼면 안 돼. 요거 하고 빼야 돼. 그래야 머리카락이 여기에 걸려. 채연이 머리카락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 그지? 응. 그러면은 또 물이 또 새요 밑에 집에. 이번 여행도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여행에서 또 뵙겠습니다.